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애국우파 국민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재검표와 관련해 몇 가지 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방송 후반부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막말을 했던 서울 휘문고등학교 교사가 직위 해제됐다는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위는 하얗고 아래는 녹색인 소위 배춧잎 사전투표용지를 포함해 정상적인 프린터 방식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투표용지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재검표 현장을 직접 본 변호인단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재검표 과정에서 당초 개표 결과와 비교해 민경욱 전 의원은 151표 늘어난 반면 여당인 민주당 정일영 후보는 128표 줄어들어 당초 개표 때의 표차보다 279표 줄었지만 당락에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재검표 과정에서 279표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우리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오차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와 민경욱 의원 측 의견을 반영해 추가 심리를 한 뒤 선거 공판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비록 잠정 결론이라고는 했지만 재검표 과정 등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까지 포함해 여러 의혹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사전투표 조작은 없었다고만 발표한 데 대해 민경욱 의원과 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프린터 방식으로 나오기 어려운 사전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대거 나왔고 선관위가 투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없애고 재판부에 사본을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합리적인 설명이나 철저한 검증 없이 사전투표용지들이 문제 없었다고 서둘러 봉합한다면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의원이나 변호인단은 물론 4.15 총선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상당수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투표용지가 단 한 장이라도 합법적인 용지가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그 자체가 선거 무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으로 육선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 경기도 지사 등을 지낸 이인재 전 의원이 이번 선거 재검표 결과와 관련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들이 발생했다면서 세 가지 의문 가운데 하나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 무효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인재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이인재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소송이 힘들게 진행 중이다. 주요 언론들은 아예 눈을 감고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오히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적대시한다. 엊그제 인천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평상시보다 1년 늦게 실시된 재검표다. 민경욱 등 원고 측에서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우선 재검표에서 표차이는 200여 표 줄었고 이는 재검표 사상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분은 뒤집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선 무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첫째, 관 외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프린터되어 교부하는데 인쇄된 다수의 투표용지가 관에 투표함에 섞여 있었다. 이는 선거 부정의 결정적 증거다. 둘째,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사본을 제출했다. 원본 없는 사본이 어떻게 가능한가? 원본을 파기했다면 범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하면 부정을 자인하는 것이다. 셋째,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는 등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량의 투표용지가 있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다. 이 세 가지 의문 가운데 하나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 무효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높여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추상 같은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여기서 공명선거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인재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규명을 해야 됩니다. 명백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선거 문제, 뭐 표차는 줄었지만 선거는 공정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는 아마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인재 의원의 말에 이어 다음은 아주 짧지만은 강현재 변호사, 최근 정광훈 목사 등이 주도해 창당한 국민혁명당 대변인이기도 하죠. 강현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아주 짧은 몇 문장입니다만은 이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재검표 결과를 보니 부정선거가 맞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직인 날조에 교과서 213곳 멋대로 역사 왜곡해 깜빵 가는 나라다. 공산당 빨갱이 인간들의 거칠 것 없는 무법짓거리 아직도 감 안 오나. 조금 강 변호사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강현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쭉 지금까지 제 방송이나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15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어느 쪽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유보 어느 쪽도 뭐 확실히 명백히 부정이 있었다 혹은 부정은 절대 없었다 어느 쪽도 아니고, 다만 석연찮은 점은 너무 많다. 따라서 그 석연찮은 점들은 그 하나하나 충분히 규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특히 선관위 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제 스탠스, 지금까지 일관된 스탠스입니다. 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스탠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천안함 관련 망언을 했던 고등학교 교사 직위해제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휘문고 이사회는 최근 천안함 관련 막말 혹은 망언을 한 정모 교사를 품위유지 위반 의무 위반 이유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직위해제되면서 이 정씨는 담임 업무라든지 수업 업무에서 모두 배제됩니다. 다만 아직은 파면 상태는 아닙니다. 파면이나 해고가 나중에 이제 그런 징계가 이어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선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친구, 정모라는 이 친구는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표현이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쓴 표현이고 공중파가 아니고 유튜브니까 이 페이스북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타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야 병신아. 넌 군인이라고. 욕먹으면서 짜져있어 십탱아. 이게 명색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인간이 페이스북에 이따위 글을 썼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파문이 컸습니다. 이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 페이스북 정씨가 이 글을 쓴 사흘 뒤인 6월 14일에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원일 함장은 함께 분노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 천안함 전후 유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 전체의 명예를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의 분노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시민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라든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정 씨가 재직 중인 서울 휘문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정모 교사 즉각 파면하고 천안함 망언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파문이 커지자 이 교사 정모 교사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모 교사는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사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서 배웠으면 하지도 못했을 말을 인터넷 공간이라고 생각 없이 쓰던 행위를 반성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 천안함 피격이 고통받은 장병들을 모욕한 사람은 이 정모라는 선생, 이 사람 하나뿐이 아닙니다. 지금 소위 친문 뭐 이런저런 조국 백서 필진 중에 하나인 고모라는 사람은 6월 9일에 최은일 함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별 시답잖은 것까지 지랄이다. 경계 잘못해서 생떼 같은 병사들 다 희생시킨 지휘관이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며 막 삿대질하고 다니고 그래. 당장 군법회의로 보내야 할 놈을 진급까지 시켜서 무사전역 시켜놓으니 이따위로 기곤만장이다. 이런 거를 썼습니다. 이 고모라는 사람도 역시 최 함장과 생존 천안함 장병들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자 뒤늦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그 민주당 부대변인 했던 친구도 막말을 했었죠. 또 조상호라는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방송에서 천안함 함장이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천안함 피해 장병과 유족들에게는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런 소리들을 함부로 천안함 피격 장병들, 그 피해 입은 장병들에게 할 수 있는 이 발상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게 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나마 이 지금 뒤에 이 문재인 선생이 학교에서 직위 해제되고 이 사람들이 뒤늦게 막 사과문 올리고 게시물 삭제하고 하는 거는 결국 강력하게 최은일 함장도 그렇고 장병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고소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나마 이런 식의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런 경우에 벌떼같이 일어나서 꼼짝 못해가지고 우파들은 지금까지 대체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만만하게 보고 마구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최은일 함장이나 이런 천안함 장병들처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그런 그 인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